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장르가 상으로 가며 경기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물론 이때 경기의 변동은 일반 상품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역마다 다 다릅니다만 부동산 영역의 경기의 변동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영역에서 이 일반 경기는 어떠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며 보통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어떠냐 그러면 경기의 순환,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바로 부동산의 경기가 어떤 사이클로 걷느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설명하는 부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소득입니다. 소득을 갖다 하고 또 고용이 어떻게 되죠? 고용은 임금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컴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되느냐에 따라 바로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요자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고급집을 갖다 요청하겠고, 만약에 소비자가 소득이 어떠냐 그러면 낮아진다 그럴 때는 열악한 조건의 부동산을 사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거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소득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데, 이런 걸 규칙성을 보이며 가더라고 하는 것, 이 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바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이클의 시작에서 바로 의대원장이랑 만나는 반대쪽, 이쪽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궁극은 하나의 진폭이라는 이야기, 그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다 나타내느냐, 크기를 나타낼 때 진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최저와 최고의 어떤 상황을 갖다 얘기할 때 이 구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경기가 쭉 일어날 때 바로 경기가 불황이 될 때는 수요가 어떻게 되죠? 후퇴하는 이런 입장으로 최저점을 향하여 갈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는 후퇴 시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런 얘기가 되고 불황의 국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경기가 올라가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날 때는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며 호황을 갖다가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강하는 시점을 불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오히려 업을 향하여, 최고를 향하여, 탑을 향하여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는 호황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황과 호황을 갖다가 전부 다 연결했다 이럴 얘기죠. 이럴 때를 갖다 우리는 하나의 사이클을 나타내는 주기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바로 불황의 시작으로부터 바로 나중에 어디 됐냐, 최고의 정점을 갖다 향하는 호황의 최정상점을 올라갈 때를 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를 하며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일주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사이클 속에는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죠. 그러나 부동산의 사이클의 경우는 후퇴 시장의 불황과 그 다음에 회복 시장의 호황을 갖다 연결하며 그 다음에 불황과 호황을 갖다 연결하는 전체의 폭을 갖다 우리는 주기라고 불러준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은 국민의 소득,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얼마만큼 돈을 갖다 버느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고용시장이 어떻게 안정되어 있느냐 안정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림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마 경제나 또는 여러분들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상품이나 이런 쪽에서 사이클이란 얘기를 갖다 많이 봤듯이 부동산 쪽도 사이클에 대하여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동산의 사이클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내용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 가지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사이클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사이클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크게 나눠서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소, 중,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주기를 갖다 생각하는 게 키친의 파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한 3, 4년 동안에 뭐가 되느냐 소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며 3, 4년마다 사이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 이야기가 키친 파동이 되고, 주글라 파동은 보통 8년에서 10년,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후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 20년이다. 그리고 콘트라 TF 같은 파동은 50에서 60년마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학자마다 우리는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소순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 중,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대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짧게 우리가 잡아주는 걸 소라고 얘기하고 소순환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보통 중순환이라고 얘기하며 이 두 가지는 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소, 중, 대를 바로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년을 얘기하는 키친의 파동의 경우는 소순환 제도다. 짧은 시간 동안의 변고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영향이 되는 주요 원인은 재고가 어떠냐 그리고 이자율의 변동이 어떠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중순환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설비 투자의 변동 바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에 따른 설비 투자 이야기 이게 주된 원인이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보통 주울라 파동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분해천은 20년을 본데 경제 성장률의 변동이나 인구의 증감에 대한 이야기 이게 주된 원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 이 두 가지 바로 뭐가 영향이냐 뭐가 영향이냐 뭐가 영향이냐를 갖다 우리는 각각 변수를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콘트라 TF의 파동은 50, 60년 정도를 갖다 바라본다. 이건 기술의 혁신. 이 혁신이라는 말은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하나의 뭐가 됩니까? 시기마다 발전해가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갖다 이렇게 만들 때 회사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 때 이게 발전하는 양상을 갖다가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불러준다. 혁신이라는 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은 바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이 혁신이 뭐가 되느냐? 모여지면 변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혁신을 시그마 속에 넣었다. 그럼 전부 다 말할 때 이걸 시그마 속에 넣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변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용어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져주는 것. 바로 기업이 새로운 제품 발전하는 걸 갖다 혁신이라고 하고 혁신을 전부 다 묶었을 때 변혁이라고 불러준다. 변혁의 물결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50년, 6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새로운 자원, 신자원에 대한 개발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주된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콘트라 TF의 파동을 갖다 나타내는 50년, 60년 그래서 소, 중, 대 이렇게 우리가 나누며 바로 연도별로 3, 4년이냐 8년, 10년이냐, 20년이냐, 50년, 60년이냐 그리고 변수는 어떤 것들이 변수인가를 갖다 한번 가볍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여러 가지 파동에 의하여 이제 각각 경로를 바로 소, 중, 대로 나누면서 각각의 영향의 변수를 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고 여기 혁신은 발전을 얘기한다 그러는 거 발전이 모이면 뭐가 되냐 변혁이 된다 그러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에서 주울라 파동부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여기는 어떤 게 영향을 갖다 줬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좀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 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파동별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봤느냐 하는 이야기를 요점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주글라 파동의 경우는 보통 중기를 갖다 앞에 얘기하는데 어떤 국면을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죠. 자 호황이냐 불황이냐를 갖다 나타낼 때는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 속에서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호황을 갖다 이루더라 이거죠. 근데 오히려 생산이 많다 그럴 때 이건 뭐냐 그러면 물건을 많이 집을 지어놨는데 팔리지 않는다. 소비가 없다 그러면 불황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될 거고 오히려 소비는 많은데 생산이 딸린다 이러면 호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부동산 시장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호황이 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생산을 많이 내게 되고 사람을 고용을 많이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가 소비가 늘어나는 형상을 갖다 나타낼 때는 우리가 궁극은 호황을 갖다가 이루는 하나의 변수다. 이런 것들을 호황을 갖다 유도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불황을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 생산 설비 투자를 갖다 작게 한다. 그러니까 궁극은 뭐가 되느냐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생산이 저하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면 자연히 소득이 줄기 때문에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주가가 줄게 되고 주가가 다운되고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 여기는 결론은 뭐가 되죠? 소비입니다. 뭐에 대한 소비? 그렇죠. 주택에 대한 소비를 갖다 얘기하고 부동산은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얘기하는데 얘는 소비가 늘어나니까 뭐가 되죠? 호황이다. 소비가 좋으니까 뭐가 되느냐? 불황이다.
그런가 생산량과 소비량을 뒀을 때는 이런 변수를 갖다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주글라 파동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호황의 국면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후퇴 국면, 그리고 이제 불황의 국면, 그 다음에 회복의 국면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앞에 나왔던 그림, 앞쪽의 이야기 속에서 살짝 본다면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불황의 늪, 호황이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진폭을 가지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진폭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갖다 연결했을 때 그 높낮이를 얘기하며 바로 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 호황의 국면, 후퇴의 국면, 그리고 불황의 국면, 회복의 국면이라는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황이다 이럴 때 호황은 뭐를 갖다 얘기하고 후퇴는 어떤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불황은 어떻고 또 회복 국면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앞쪽에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호황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는데 바로 호황은 우리가 봤을 때 경제활동에서 활발하게 왜 된다 그러면 진행된다 해서 우리는 호황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에서 뭐가 되느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호황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생산과 고용은 최대로 확대되어 있다. 그래서 물가는 최고로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지 부동산도 이되죠. 호황 국면을 맞을 거 아니냐. 소득도 최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이나 물가나 그리고 고용이나 생산이 최대 국면을 갖다 이룰 때 우리는 호황의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호황이 될 수 있는 변수 베이스를 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투자가 활발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시설도 최고로 이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소비 지출도 계속해서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게 되고 이자율도 이해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이자 소득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얘기하죠. 은행에 돈 넣어놨을 때 늘어나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상승하지만 차츰차츰 가면 하락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앞으로는 재고나 실업률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감소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승하거나 말기에는 가서는 약간 처음에는 상승을 갖다 취하는 거죠. 주가가. 그러다 너무 심하게 가면 나중에 하락을 공유하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최고의 점에 도달하면 최고점에는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는 게 최고점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항상 라이프 사이클 속에서 최고의 국면을 갖다 갈 때는 그 두 가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상승과 하락을 갖다 동시에 가지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최고점이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상승을 가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바로 하강하는, 상승과 하강을 갖다 가지는 국면, 이게 호황 국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뭐가 되느냐? 호황이 되다가 후퇴 국면으로 넘어가죠. 호황에서 정점을 갖다 도달하면 자금의 수요가 또 지나치게 의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지나친 지경, 그래서 이자율이 어디 되느냐? 폭등하게 된다 하는 말이 되고 자금의 수요가 지나치게 증가된 데 대하여 대부 자금이 부족해진다. 그 다음에 자금의 결핍 현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자금이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주식 발행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국면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후퇴 국면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항상 최고의 정점이 뭐가 되느냐? 호황에서 바로 하강하는 이쪽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후퇴 국면이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최고점은 항상 호황과 불황을 갖다 동시에 가지는 최고점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을 때 이쪽을 호황이라고 하면 하반기, 바로 후퇴 국면이 이쪽에 접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불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황은 최저점을 갖다 얘기하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반대쪽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죠? 바로 이제 불황이고, 불황에서 나중에 올라가는 쪽이 뭐가 되느냐 그럼 회복이라는 이야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이쪽을 갖다 앞에 얘기를 잠깐 하죠. 잠깐 앞쪽으로 가죠. 여기죠. 호황과 뭐가 되느냐 그럼 후퇴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에서 A, B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건 C, D를 갖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바로 호황이었다면 B는 뭐가 되느냐? 후퇴 국면을 얘기한다. 최정점에서 하락하는 거죠. 바로 최저점을 향하고 그 다음 최저점에서 회복되는 이야기 3번과 4번을 얘기하는 게
바로 불황과 회복이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시점이고 D점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불황은 어떤가? 불황은 바로 경기 후퇴 또는 공황이라는 말이 일어나죠. 이렇게 불황이 따르는데 산출의 고가가 적어지고 물가 및 뭐가 되느냐 실업자 수가 증가되게 되고 소득 수준이 낮아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불황의 국면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불황 국면은 바로 시점을 갖다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시점이다. 이 경우엔 이자 임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가 되느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새로운 자극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된다. 항상 마지막 최저점을 찍고는 의대죠. 최고를 향하여 올라가는 회복 국면. 회복되면 다시 의대죠. 상승으로 가고 나중에 뭐가 되냐 하락하는 이런 국면. 그래서 A, B, C, D를 갖다 우리가 보는데 앞쪽에 1, 2를 갖다 A, B로 보고 여기 3, 4번을 갖다 C, D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될 때 회복을 얘기하는 거, 회복은 바로 여기서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국면이 불황기에서 저하된 금리가 의되느냐 기업활동의 자극으로 인하여 화폐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으로 해서 바로 금융시장에서 뭐가 되느냐 이제 차츰차츰 그 징조가 나타나고 완만하게 생산이 점차 증가한다. 점차 증가하는 스타일. 점차 증가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실업자도 점차 의되느냐 감소하고 소득도 이제 드디어 약간씩 올라가는 상승 국면을 맞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 고정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신용에 대한 확장이 되고 이윤이나 물가나 금리가 의되느냐 상승하게 되어서 호황 쪽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길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회복 국면이라고 불러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여러분 앞쪽부터 우리가 본다면 호황과 후퇴, 호황과 후퇴, 최정상점을 향하여 올라가는 게 호황이라고 얘기하고 최정상점에서 하강하는 걸 후퇴 국면이라고 불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점을 향하여 내려가는 쪽을 갖다 우리는 불황이라고 얘기하고 최저점에서 상승하는 걸 회복 국면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황 국면, 회복 국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좀 더 이제 심화학습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로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도 왜 되느냐 그러면 일반 제품이나 또는 아니면 사이클을 가진다. 이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4개 국면을 봤는데 거시 경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일부분의 부동산의 문제가 중요한 입장으로 가게 된다. 왜?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순환은 한센 파동에 의하여 이제 17년에서 18년 정도 의되는 그러면 바로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있으며, 또 주글라 파동에서는 2배 정도 의되느냐 그러면 길게 건축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학자에 따라 다 다르죠. 이와 같이 순환의 변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적 변동, 사계절을 나타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따라 역시 영향을 받고 장기적인 변동이다. 17년, 18년 다 장기적이죠. 그 다음에 또 무작위적인 어떤 변동, 그렇죠.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나 이야기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플러스 되어서 종합적 의되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계절적 변동에다가 장기적 변동에다가 부작위적인 변동, 불규칙적인 변동을 대기한다. 이래 되죠.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부동산 경우에는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 변동이 혼합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범위에 따라 세분화해서 부동산의 경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광의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되느냐 부동산 경기는 공업용 건물 또는 상업용, 그리고 이제 이런 부동산을 갖다 포함한 이야기가 바로 좁은 의미의 뭐가 된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협의로 부동산이라 그럴 때는 주거용, 우리가 살고 이제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주거용이라고 얘기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 여기에다가 공업용, 상용까지도 이되냐 부동산에 넣어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 바라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최강의 여의되느냐 부동산 경기는 광의의 부동산 경기에다가 토지 경기까지 플러스돼야 된다.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건물에다가 토지까지 플러스한 경기가 바로 광의, 넓은 의미의 최광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광의는 이제 주거용이 좁은 의미고 그 다음 공업용, 상업용 들어가면 넓은 의미로 되고 최강의일 때는 이런 부동산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느냐 토지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우리가 따져주는 것이 최고 넓은 범주의 최강의 부동산 경기라고 말한다 하는 정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은 어떠냐 그러면 일반 경기와의 차이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대하여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 경기보다는 적용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민감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강하지는 않다. 서서히 일어나고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하강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 주기다 그러는 사이클의 그 과정 소위 말해서 최상한에서 최하위까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18년 내서 17년 이 정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어난다라고 보더라. 그런 얘기가 돼가 일반 경기의 2배 정도 일반 경기의 2배 정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길게 나타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폭은 바로 부동산이 지닌 특성에서 계곡의 깊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정점의 가장 높은 정점과 가장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쉽게 이야기해 저점인 정점의 높이와 그 다음에 저점의 깊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결하고 이걸 갖다 진폭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국면이라는 말은 비교적 어떠냐면 회복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후퇴 국면. 근데 비교적 어떠냐면 회복 국면은 느리다 그러는 거 슬로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후퇴 국면은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후퇴는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회복은 상당히 느리다라는 게 일반적 국면의 상황을 갖다 얘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타성기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성이란 말은 일반 경기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뒤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길고 주기가 순환 국면이 어디 되느냐 불분명하며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게 타성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적인 것보다는 규칙의 반대가 타성이라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타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길고 주기의 어떤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못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지성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역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서울 지역이냐 아니면 부산이냐 울산이냐 이건 바로 왜 되느냐 그럼 지역적인 입장에서 국지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왜 되느냐 확대하는 경향으로 종종 보는데 부동산 경기는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발로 직접 뛰어서 현장을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럼 봐야만 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 얘기하는 면이 국지성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도 각각 뭐냐 그럼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강남이냐 아니면 뭐냐 그럼 강북이냐 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어떤 양상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국지성인 입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동 양상이 각각 다양화하다.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에서라도 위치마다 각각 어떻죠? 이 가격의 다른 이런 면을 갖다 우리는 국지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주기가 좀 장기적이다. 그다음 진폭이 깊다. 그다음 국면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회복 국면은 느리고 바로 후퇴 국면은 빠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교적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불분명하다라는 게 타성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국지성은 지역마다 지역 속에서도 영역마다 각각 어떤 그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게 국지성을 얘기하는 의미다. 그래가 이런 이야기가 특징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 국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순환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얘들하냐 흘러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병행이라든가 역행이라든가 독립적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렇게 있다는 거. 병행은 같이 가는 걸 얘기하죠. 반면에 역행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얘기하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걸 독립적이라고 얘기하죠. 앞서가는 걸 갖다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이냐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각각 성격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는 착공 단계에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서술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다른 것보다도 부동산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 이런 이야기는 바로 착공의 단계에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로 하는
경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경기와 분별 경기의 순환 과정을 시간적 관계를 갖다 우리가 같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전순환적이다 그럴 때는 어떠냐 그러면 후순환적이다, 동시다, 그 다음에 역반대다 하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럼 전순환적인 과정은 뭐가 되냐? 부동산의 전순환적인 이야기는 주식 경기라고 우리가 말하죠. 후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는 뭐냐? 상금융과 공금융 부동산 경기는 같이 맞물려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런데 나중에 주거용 부동산은 뭐가 되냐? 역순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바로 전은 주식, 후는 부동산, 그리고 동시는 상급과 공용 부동산, 그리고 역순환은 주거용이 뭐가 되냐? 부동산 경기가 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죠. 이건 바로 어떤 면에서 유용성, 일종의 하나의 유용성에 관련된 이야기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 자본은 뭐 할당 유입이 되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예전에 호황이 되나 상대적으로 주거용은 어떠냐 그러면 자본의 할당 유입이 낮아져서 오히려 불황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 가져온다는 위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순환적 주식 경기, 후순환은 부동산 경기, 동시는 상업과 공업은 동시에 간다 이렇게 보고, 주거용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자본 할당이 늦어지는 불황이 되는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상용 공용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면 거꾸로 주거용은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불황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순환의 궁변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